저는 35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그때 한 15개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원망? 내한테 암이 오니까 나도 죽는 거 아닐까? 그 죽음이라는 공포? 거기에 좀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여성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전체 여성암 중 24.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0년간 증가한 유방암 환자는 무려 53%에 이릅니다. 또 환자 대부분이 여성인 유방암은 치료를 위해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 방법으로 유방을 보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30%가량의 유방암 환자는 불가피하게 전절제 수술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때 상실감이라 해야 될까? 가슴이 한쪽 없어진다는 그 말에 어느 정도 가슴이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오니까 정말 이게 근육만 남아있는 가슴 그 위에가 움푹 패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함? 수치심? 그 여자로서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한쪽 가슴을. 그래서 좀 마음이 속상하고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방 재건술입니다. 재건술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복부나 등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보형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자가 조직 재건술보다 수술 절차가 간단하고 몸의 다른 부분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보통 미용 목적으로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유방암 환자가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술을 하는 경우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ADM이라는 피부 조직을 이용해 이 보형물을 감싸게 됩니다. Acellular Dermal Matrix, 줄여서 ADM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사후 기증자로부터 제공된 피부의 진피 조직을 가공해 사람의 몸에 사용했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한 피부 조직입니다. ADM은 국내외 다양한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 제품으로는 CG덤, 메가덤, 마이덤, 벨라셀 등이 있습니다. 각 제품들은 가공 기술에 따라 물성이 다르기도 하고 사용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 모양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DM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형물인 실리콘이 몸에 들어가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온 것을 느끼는 이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물질을 방어하기 위해 피막이라는 껍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만약 이 껍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구형구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 조직과 같은 ADM이 보형물과 연조직 사이에서 이물 반응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밖으로는 ADM 주변에 세포가 이동하면서 분화하고 증식해 보형물의 성공적인 생착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ADM을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과 같은 피부 조직이지만 낮은 확률로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낮은 확률로 감염이나 구형 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체 내부에 사용되는 조직인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환자들에게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방 전절제술 후 ADM을 사용해 유방 재건 수술을 할 경우 선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 50%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에서 꼭 필요한 ADM,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인체 조직 기증을 해주신 기증자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별된 기증 조직에서 피부 조직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먼저 피부 조직 제일 위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고 또 가장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제거해 중간 부분인 진피만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다음이 ADM 가공 공정 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탈세포화입니다. 진피 안에 남아있는 기증자의 면역 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탈세포화된 진피는 이렇게 세포들이 사라진 3차원적인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탈세포화를 마친 진피 조직은 규격화된 사이즈와 모양으로 재단되고 완벽하게 세척과 멸균 포장되어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가공된 ADM,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술에 쓰는 ADM 제품인데요.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ADM은 이런 사이즈와 두께를 가진 제품입니다. 보존용액에 담겨 있어 이렇게 생리식염수로 세척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재단하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액의 배출을 위해 필요에 따라 ADM에 좁고 길쭉한 틈을 만들거나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형물을 ADM으로 감싼 후 의료용 실로 봉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ADM 랩핑이 완료된 보형물입니다. 이렇게 ADM으로 감싼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 재건술을 하여 환자들은 유방의 모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ADM은 유방 재건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 다양한 수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상, 화상으로 인해 연조직 재건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되며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갑상선외과, 흉부외과, 심지어는 비뇨기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우몸이 되게 활성화되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기수가 높은 사람은 보건 성형도 못 받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여자들끼리 뭐 하다 보면 뭐 가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니들은 보니까 근육이 엄청 파이고 판판함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걸로 만족해도 충분하겠구나. ADM을 이용한 보건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삶의 마인드 자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생존율이 90%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갖고 치료에 임하신다면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